네, 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다 이제 사흘째 약세를 나타내는데 바로 오늘 이제 잠시 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긴장한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저희도 상당히 무게감을 갖고 오늘 엔비디아의 실적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나오는 대로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마감 상황 그리고 종목별 특징주들 서영 앵커와 함께 글로벌 비트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FOMC 회의록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또 앞으로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시장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때문에 뉴욕 증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먼저 M7 종목들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장의 온 관심은 엔비디아에 쏠려 있었죠. 지수를 끌어올려온 이 M7 종목들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또 인공지능 열풍을 이끌어온 종목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실적 발표 때 깜짝 실적으로 시장이 환호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시장을 놀라게 할 실적을 내놓게 될지 온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주가 전날 4%가량 빠졌는데 간밤에도 3%가량 하락하는 모습 나타냈고요. 지금이 매수 기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만약 이번 실적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반등해온 이 종치가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도 보겠습니다. 0.43% 소폭 하락을 했고요. 애플 주가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아마존 보겠습니다. 아마존 1%가량 상승했고요.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에 월그린스 부츠 대신에 다시 편입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유럽의 생산 기지인 독일 기가팩토리 확장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해당 공장이 있는 지역에서 주민투표를 실시를 했는데 주민의 65%가량이 반대를 했다고 하죠. 환경 파괴가 주 원인으로 꼽혔는데 이 때문에 확장은 좀 어렵게 됐다고 합니다. 테슬라 주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테슬라 주가 0.24% 소폭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전체적인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섹터가 가장 낙폭이 컸습니다. 어도비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간밤에도 2%가량 빠졌죠. 그리고 그 밑에 팔로알토도 보겠습니다. 실적 전망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30%가량 폭락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주들 주가가 다 같이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전날 상승했던 인텔마저도 하락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3%가량 하락했습니다. 솔라이즈 테크놀로지는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급락했는데요. 잘 보이지는 않지만 다른 태양광 관련주들도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전날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상승했던 월마트, 간밤에는 하락세 나타냈습니다. 1%가량 하락했고 또 부동산, 유틸리티 섹터 흐름은 좋은 흐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차익 실현에 들어갔던 유가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에너지 섹터, 모든 섹터 중 가장 강하게 올랐는데요. 엑소모빌 2%가량 그리고 코노코필리스 3%가량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는 호실적에 소폭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ETF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지수들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나스닥 레버리지 지수인 TQQQ 1.25% 하락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등 반도체주들이 하락하면서 SOXL 반도체 레버리지 ETF 0.77% 하락했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국제유가의 재반등으로 상승하면서 XLE 1.86% 상승했고요. 그리고 중국 증시가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죠. 중국 라지캡 종목을 추종하는 FXI 3%가량 상승했습니다. 장기채 레버리지 ETF인 TMF의 경우 2%가량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ETF 그리고 종목별 상황 살펴드렸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대기 모드를 켜놓았던 미국 증시 매크로 데이터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시장의 하방 압력을 키우는데도 역할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들 나왔는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이분의 기사로 봐야겠죠.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의 FOMC 회의록 분석 기사입니다. 자, 고금리 장기화에 대해서 우려를 강조한 위원이 2명에 불과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회의록에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현지 시간 21일 연준이 공개한 1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둔화되기 전까지는 현재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위원들은 너무 빠른 인하와 너무 늦은 인하의 위험성을 놓고 이견을 보였으며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이 우세했지만 일부 위원들은 제한적인 통화 정책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다만 과도하게 제한적인 입장을 너무 오래 유지하는 위험에 대해 언급한 위원은 2명으로 소수에 그쳤습니다. 현재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7월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37.4%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날 33%대, 한 달 전 2%대에서 상승한 수치로 6월 인하의 경우 53%대로 한 달 전 16%와 비교해 높아졌습니다. 네, 현재 금리 추이도 함께 살펴보시죠. 모두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 급격하게 금리를 올린 연준입니다. 여기에 박힌 총재의 발언들도 시장의 하방 압력을 키우는 데 역할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매파 의원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박힌 총재입니다. 물가 압력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지금 속속 확인이 되고 있고 앞으로 정책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발언을 함께 내놓았습니다. 특히 서비스 물가가 참 잡히지 않아서 난감하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내놨으니까요. 연준이 서비스 물가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구나라는 부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서 29일 PCE 물가 지수는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시장에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매크로 데이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0년물 국채 입찰이 이루어졌는데요. 마켓워치가 어글리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면서 상당히 부진했던 20년물 국채 입찰의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20년물 입찰 결과 이렇게 숫자가 나왔는데 더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국채는 160억 달러 규모 20년 만기 국채 입찰이 부진한 데 따라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연준의 가장 최근 FOMC 회의록 공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0년물 발행금리는 이전 낙찰금리 4.423%보다 높은 4.595%로 결정됐습니다. 금리가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떨어진 수요를 반증하는 것으로 남은 물량을 딜러들이 가져가는 것을 의미하는 PD 입찰 비중도 21.2%로 매우 높게 나타나면서 2년물, 10년물, 30년물의 국채금리가 모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2년물이 1% 넘게 오르며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30년물 모기지 금리도 발표가 됐는데요. 한동안 7%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활발해지겠구나라는 안도감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그래프를 보시면 끝에 고개를 들고 있죠. 그리고 7%도 넘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0년물 모기지 금리가 7.06%로 발표가 됐는데 작년 이때쯤을 비교를 해보면 한 6.6%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계속해서 주택 수요가 부진한 게 이어지게 된다면 미국 경제에서는 상당히 좀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미국 주식 계속해서 엔비디아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의 향방을 글로벌 IB들은 어떻게 점치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먼저 HSBC의 애널리스트인 프랭클린은 올해 주가 랠리를 감안할 때 엔비디아 실적은 추가 상향 조정의 여지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미즈호 증권의 애널리스트인 조단 클라인은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기준치가 너무 높아 도전적인 상황이라며 실적 발표 후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 보인다고 밝혔으나 매도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파이퍼 샌들러는 보합권의 주가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를 웃도는 가이던스 제시가 예상되지만 중국에 대한 규제가 향후 매출에 미칠 영향, 과도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반면에 엔비디아의 주가에 큰 움직임이 없이 계속해서 상방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의견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조셉 무어 애널리스트의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이번에 상당히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규모 매물 출회는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급락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자, 레이먼드 제임스의 스리니 파주리 애널리스트는 수요 둔화 조짐이 지금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의 가이던스 계속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단기 조정은 물론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길지 않을 겁니다. 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 뉴먼의 이야기도 함께 보시죠. 대규모 사이클의 막바지에서 물론 실적이 감소할 것 같은데 이 시기를 한 5월에서 7월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중국에서 앞으로의 이 미국의 규제에 따른 매출 둔화세가 언제쯤 잡히게 되느냐 이 부분까지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를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지금 한 3분가량 남아있는데요.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기로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유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FOMC 회의록과 또 연준의 이런 기조에 따라서 시장은 하방 압력을 받았지만 유가는 반대로 금리가 정점이라는 시그널에 집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브렌트유와 WTI 원유 선물 모두 1% 넘게 오름세를 보였고요. 이에 따라서 유가도 상승 흐름을 그렸고 에너지 섹터도 영향을 함께 받은 모습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짚어보셨고요. 자, 잠시 후에 엔비디아 실적과 함께 해리 맹커의 오늘의 심볼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심볼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이라고 하는 엔비디아. 자,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이던스를 제시해 드릴게요. 이번에 매출이 204억 달러 나올 예정이고요. EPS 주당 순이익 4달러 60센트 나올 예정입니다. 세 자릿수의 상승률인데 여기에 가이던스에 얼마나 충족시키는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의 계획들 어떻게 나올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오늘은 좀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어떤 분위기가 나오던 일단은 좀 차익을 하고 가자라는 시각이 강했기 때문에 오늘 장중 마이너스 4%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 마감 코 앞두고 끌어올려지면서 마감이 되었다는 점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엔비디아 조정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게 짧게 끝날 것이다 라는 시각이 대다수인데요. 지금 수요의 둔화가 보일 가능성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의 지금 목표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1,200달러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오늘 마감이 이제 670달러 정도인데 최저가 410달러. 지금 현재 수준보다는 좀 낮습니다. 그리고 최고 1,200달러까지 나왔고요. 평균 738달러 선으로 보면 지금 상황보다는 조금 더 오를 가능성. 하지만 변동성은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1,200달러까지 나왔다는 사실 좀 전해드리고요. 다음 볼까요? 네, 자, 엔비디아 실적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